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상가 건물주 폭탄 맞다. 아파트 대신 1층 상가. 퀘스천 마크. 이 영상 보고 결정해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자라도 방 뺐다. 강남 패션 성지에서 슬럼가로 몰락한 가로수길. 가로수길에 임대료가 많이 올라가면서 젠틀리피케이션이 진행되고 있다. 이미 진행되었죠. 그리고 저녁 8시 넘으면 인파 몰려요. 저녁 8시 넘으면 인파 몰려요. 공실률이 0%로 떨어진 압구정 로데오 가보니 기사 내용을 조금 보면 압구정 로데오 거리 옛날에 유명했죠.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강북에 명동이 있으면 강남에는 압구정이 있다. 압구정 로데오가 있다. 그리고 야타족, 오렌지족. 그때 그 야타족, 오렌지족 하면은 떠오르던 곳이 압구정 로데오였습니다. 그 정도로 잘 나갔었는데, 그런데 여기가 예전에 2000년대 초반부터 젠틀리피케이션이 진행되면서 여기가 맛이 갔죠. 맛이 갔었고 그 맛이 간 상권을 대체한 게 신사동 가로수길 그리고 이태원 경리단길 성수동 요런 데가 있었는데 특히나 신사동 가로수길은 바로 옆이죠. 로데오 거리 바로 옆이 어떻게 보면 로데오 거리 바로 옆이 가로수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도 보시면 예전에 압구정역에서 내려서 동쪽으로 갔었죠. 그 야타족, 오렌지족 그 이야기 나올 때는 압구정역에서 내려서 동쪽으로 놀러 갔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까지는 압구정역에서 내려서 서쪽으로 갔었죠. 그래서 가로수길 걷다가 외식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 대한 기억도 있고 가로수길에 대한 기억도 있는데 지금 다시 압구정 로데오 거리로 상권이 이동했다고 합니다. 이미 이동했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최근에는 로데오 거리 안 가봤는데 지금 도산공원까지도 사람이 박작된다.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돌고 도는 거죠. 돌고 도는 겁니다. 로데오 거리 가로수길은 조금 단가가 센 상권이라고 볼 수가 있고 조금 저렴하지만 굉장히 잘 갖추어진 상권, 홍대 상권이죠. 홍대. 기본적으로 대학이 많아서 홍대 쪽은 수요가 많고 그리고 여기 홍대가 또 가격을 너무 올려버리면 신촌 쪽도 있기 때문에 다시 신촌의 상권을 뺏길 수 없으니까 홍대는 그렇게까지 젠틀리피케이션이 강하게 일어나지 않는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홍대 그리고 연남동 저 위에 작은 동그라미가 연트럴파크죠. 연트럴파크 저런 데가 상권이 발달되고 잘 유지하고 있는 동네인데 여기에 대한 요 연트럴파크에 대한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어요. 유독 추운 연트럴파크 상인들. 지금 이 기사가 서울의 전반적인 상가의 분위기를 잘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설명을 잠시 드리자면 지금 물가는 오르고 금리는 또 올라가서 대출 이자는 많이 지불해야 되는데 고객들도 지갑이 얇아졌죠. 그래서 요 상가들, 자영업 상가들 매출은 줄고 비용은 늘고 지금 죽겠다.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분위기 대충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굉장히 힘든 시기죠, 지금이.
숫자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GDP인데 지금 보면은 파란색 명목 GDP만 보겠습니다. 2021년은 잠시 미쳤던 거고 지금 원상복귀 거의 하고 있죠. 2020년 자료하고 2016년 자료를 보면 어느 정도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산을 2020년, 2016년 4년간 성장 프로수를 계산해 보니까 10.3%, 4년간이므로 대략 지금 보면은 GDP 1년에 2.5% 정도 성장하고 있는데 이 성장의 대부분의 과실은 대기업 쪽에서 다 가져가죠. 대기업, 공무원 이런데 세금으로 먹고 살고 기존의 기득권으로 먹고 살고 그런 데서 쏙 빨아갑니다. 저 성장률 2.5%는 거의 대부분을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이런 데서 싹 빨아가니까 실질적으로 국민 대다수는 지금 소득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연도별 최저임금 한번 보겠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보면 지금 2016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37.3%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5.3% 정도 최저임금이 올라갔는데 최저임금은 대기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고 이 최저임금은 자영업자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죠. 알바라도 써야 되는데 그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림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사람들 단순화시켜서 지금 얼마 전까지 제일 좋은 사람이 제일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이 건물주, 상가 건물주, 왼쪽 위에 돈 세고 있는 상가 건물주가 제일 좋았고 그 다음이 대기업, 공기업, 가스공사, 한전, 은행 등 대기업과 공기업 직원들이 그 다음으로 좋죠. 그리고 제일 소외받은 사람들이 자영업자 및 그 직원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런 상태였는데 그래도 자영업자 사장이 좀 낮죠. 그래도 약간 더 크죠. 요런 상태였는데 지금 최저임금 오르고 전기, 가스 요금, 금리까지 올라가지고 지금 상대적으로 대기업, 공기업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자영업자 사장은 완전 쪼그라들어 있고 그리고 직원이 최저임금 올라서 직원이 오히려 사장보다 많이 버는 경우가 많은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불균형이죠.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사장은 지금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생태계가 유지될 수가 없겠죠. 이 생태계가 유지되려면 왼쪽 아래에 있는 저 자영업 사장 좀 더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 자영업 사장이 저 정도 크기라도 커지려면 제일 쉬운 방법이 임대료를 내리는 겁니다. 임대료를 내려야지 생태계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게 아니면 전기, 가스, 금리 요것들을 다시 내리고 대기업, 공기업에서 대기업, 공기업 직원들이 가져가는 혜택을 사회로 좀 반납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저기는 결속력이 강합니다. 반면에 건물주는 부자긴 하지만 결속력이 없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향후에 자영업 사장이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상가 임대료가 내려갈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에 대한 설명이죠. 상가 건물주 폭탄 맞다. 그 내용인데 상가도 폭탄 맞는 중 첫 번째 사람들 실질 소득이 줄었죠. 너도 나도 연끌을 했는데 은행에 바치는 돈이 급증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가지고 그리고 노인들 점점 표밭이 되어가고 있죠. 노인들 비중이 점점 늘어가니까
노인들은 앞으로 계속 표밭입니다. 노인들 부양 비용은 증가했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 증액 등 미래 세대의 피를 빨아서 노인들 먹고 살게 좀 더 잘 먹고 살게 해주는 방향으로 꾸준히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밭이 있죠. 공기업, 공무원 등 특권층. 대기업도 마찬가지죠. 그쪽이 결속력이 강합니다. 특히나 공기업, 공무원 결속력이 강해서 여기에 등지는 어떤 조치를 취하면 선거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공기업, 공무원 국민들의 없는 피까지 지금 빨아먹는 행동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 주머니가 얇아지겠죠. 사람들 실질 소득이 줄었고 앞으로도 나아질 기미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트렌드가 변했습니다. 쿠팡 등 온라인 발전했죠. 요즘 쿠팡 시키면 하루도 안 걸려서 배달 옵니다. 엄청나게 편하죠. 그러니까 상가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기타 서비스도 온라인으로 대체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가 점점 필요 없죠. 그리고 간편식의 발전으로 외식 만족감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젊은 인구가 감소하니까 소비를 잘 안 하죠. 나이가 들면 소비를 잘 안 합니다. 돈이 많아도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 변화, 이것도 상가의 폭탄이죠. 3번, 이렇게 파이가 줄었는데 원가도 올랐습니다. 가스, 전기료, 대출금리 인상, 그리고 최저임금 상승에다가 가게주인도 먹고는 살아야 되죠. 앞서 설명드렸듯이 가게주인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상가 임대료 하락 요인이 큰 상황입니다. 물론 대기업 및 공기업 집단에서 좀 기득권을 포기하면 되는데 포기 절대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상가 임대료 하락 요인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2번 아파트 대신 상가 투자. 제목에 상가 건물주 폭탄 맞다. 아파트 대신 1층 상가 물음표 했죠. 글쎄요, 맞습니다. 1층 상가는 절대 거의 투자하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대신에 상가 1가구 2주택 이런 거 없으니까 아파트 대신 상가 한번 투자해보자. 이런 분들이 굳이 있다면 첫 번째로 임대 수익률 나오는, 무조건입니다. 임대 수익률 나오는 저렴한 상가만 골라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러한 상가가 사무실이나 창고 등으로 전환해도 임대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는 그런 상가를 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가들 중에는 1층 상가가 없죠. 1층 상가는 무지무지하게 비쌉니다. 아직까지 밑에 참고 표시, 현재 상권이 좋아서 고가 임대료 받는 상가, 특히 1층 상가 투자 조심해야 됩니다. 젠틀리피케이션은 시간이 지나면 필수이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잘 나가는 상가들 나중에 손해가 엄청 클 수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잘 나가는 상가는 파는 것이 맞죠. 사실은 파는 것이 맞고 좀 저렴한 상가로 갈아타기를 해서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투자일 수가 있습니다. 상가 건물주 폭탄 맞는 분위기. 그래서 지금 아파트도 비싸지만 상가도 비싼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크게 개선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아파트 대신 상가 투자, 최소한 비싼 1층 상가 이런 것은 투자하면은 정말 괴로울 수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